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리얼하게 말도 한 번씩 버벅거리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경매 초보자분들이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들이 싸게 낙찰받겠다고 입찰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황당하죠. 낙찰가를 내가 적어내고 결과를 보니까 한 두세 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20명이 들어오고요. 낙찰가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랑 전혀 다를 것 없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돌아오면서 이게 말이 되나? 유치권 신고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말 됩니다. 요즘은 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유치권에 대한 개념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에 입찰에 참여해서 내가 싸게 낙찰받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한 내용이 유치권이 행사하지 않아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없는데, 남들은 혹시나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왔을 때 내가 싸게 낙찰받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내가 인수할 금액이 없다는 걸 대부분 알고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떤 지식이자 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어서는. 자, 일단은 아파트 유치권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유치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에 자, 여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같지 않죠? 그림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여기 호수에 살고 있어요. 이 호수가 예를 들어서 1201호라고 해볼게요. 자, 1201호에서 이 소유자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 물건에 와서 이 내부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공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이 1202호의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공사 대금을 안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수단 중에 바로 유치권 행사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사업자가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쇠사슬로 꽁꽁꽁꽁 묶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팻말을 붙이고 내가 이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 누가 찾아와서 매수자가 찾아오던 임차인이 찾아오던 그 누가 찾아오던지 내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 아무도 이용 못해 하면서 대항력을 가지고 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유치권이란 말이죠. 자, 그럼 유치권의 개념, 왜 아파트는 대부분 유치권 행사 앞에서 무너질까? 왜 그거를 누구나 다 알게 됐을까? 그리고 왜 이제 싸게 받을 수가 없을까? 한번 볼까요?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들어갔죠. 하나의 요건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됩니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사업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도 되고 공사업자의 직원이 와서 점유 보조자로 간접 점유를 하고 있어도 돼요. 단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점유를.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서 아파트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점유요. 아파트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나와 이놈들아 내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니까 너네 다 나와 해놓고 문 잠그고 자 이제 유치권 행사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그때 유치권 신고서 집어넣고 점유는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게 대부분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든 대부분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고 공사업자는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 점유해서
어긋나게 됩니다. 대부분. 현장 조사 가보면 공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유치권이 벌써 성립하기 힘들죠. 이게 90%입니다. 자, 그리고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단순히 다른 데서 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서 이 아파트 네 거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을 거야. 이거 안 돼요. 반드시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한 채권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결련성입니다. 이 결련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을 때가 됐어야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죠. 자, 5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부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업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대금 받으려고. 그럼 경매 넘어갔을 때 그 유치권 행사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 게 무서워서 은행은 당연히 방어의 수단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을 요구하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돈 빌려주기 전부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유치권 행사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유치권 행사하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부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거 두 가지에서 무너집니다. 2번과 6번이요. 네.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점유 자체를 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앞에서 아파트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현장 조사해 보면은 100개 중에 99개는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거 알고 퍽 쓰는 거예요, 금액. 정상의 아파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이 유치권 신고,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때 별거 없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부 공사를 합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이 공사 대금을 이제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수반되었죠? 점유가 수반되었죠. 임차인이 점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차인이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했으면은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죠.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중간에 잘 보게 되면 8조인가? 9조인가? 7조인가? 뭐가 있냐면요. 원상 회복 특약이 있습니다. 화면 보세요. 원상 회복 특약이 있습니다. 원상 복구 특약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임차인이 어떤 공사를 했던 간에 나갈 때는 원상 복구해놓고 나가라는 특약입니다. 이 말은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점유를 하고 있어도 채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조금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소유자가 점유할 때는 화면 봐보세요. 민법 제328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에 해당이 되고요. 임차인이 점유를 할 때는 대부분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원상복구 특약으로 인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결론은 해당 지역 및 동종 물건의 평균 낙찰가에 똑같이 맞춰서 낙찰이 된다. 경락잔금 대출도 이제는 은행도 알아요. 은행은 내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치권 행사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경락잔금 대출도 은행에서 1금융까지도 낙찰가의 80%까지 정상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뭐냐면 이제는 은행도 안다 이거. 아파트 그래 받아. 유치권 신고하고 있어도 받아. 돈 빌려줄게. 자 이러는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유치권을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자본 수익을 많이 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현재 경매시장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어주고 싶은 경매에 대한
아파트 경매에 대한 현실 감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유치권 신고 자체가 없는 거는 더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통해서 자본 수익을 보겠다. 특수한 권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중에서 유치권이 이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야, 네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럼 아무것도 특수 권리가 아니야, 유치권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채권자들이 공사 대금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할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이럴 땐 대부분 해당 호수를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이 전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공사 대금 중에서 내가 낙찰받은 해당 호수에 대해서 n분의 1로 쪼개서 유치권 금액을 나누어 특정 호수 낙찰자만 그 유치권 변제 금액을 n분의 1로 변제하고 유치권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전체 공사 대금이 전 호수에 대해서 회수가 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도배도 안 돼 있고 막 공사가 올라가다가 지금 중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 부도 나서 그걸로 인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런 물건을 내가 잘 조사하고 협상해서 그 공사금액, 유치권 공사금액을 n분의 1로 쪼갰을 때 한 8천이 나오면 이걸 한 3천까지 쇼부를 볼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자본 수익이 가능합니다. 현재 경매 시장 안에서는요. 근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아파트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이요.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감정가 3억 6천에 최저가 2억 8,800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언제? 2014년도 1월 23일 날. 자, 유치권 신고 들어왔네. 누가 신고했지? 임차인 정기영 씨가 신고했네요. 아,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신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나중에 사건 번호 기억하고 계세요. 평균 낙찰가 이 주위에 다른 호수들 과거 낙찰 사례 금액이랑 크게 차이가 나나 안 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 이게 2013년 2013 타경 7357 물건이요.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과거 사례랑 크게 차이 안 나게 낙찰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경매가 초대중화되어서 이제는 초보자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대중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특수 권리 아파트 유치권은 이제는 자본 수익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조금씩 버벅대면서 조금 부족한 촬영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매의 신저자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점유 자체를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앞에서 아파트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현장 조사해 보면은 100개 중에 99개는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거 알고 퍽 쓰는 거예요, 금액. 정상의 아파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이 유치권 신고,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때 아, 별거 없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부 공사를 합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이 공사 대금을 이제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수반되었죠? 점유가 수반되었죠. 임차인이 점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차인이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했으면은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죠.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중간에 잘 보게 되면 8조인가? 9조인가? 7조인가? 뭐가 있냐면요. 원상 회복 특약이 있습니다. 화면 보세요. 원상 회복 특약이 있습니다. 원상 복구 특약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임차인이 어떤 공사를 했던 간에 나갈 때는 원상 복구해놓고 나가라는 특약입니다. 이 말은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점유를 하고 있어도 채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용어를 조금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소유자가 점유할 때는 화면 봐보세요. 민법 제328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에 해당이 되고요. 임차인이 점유를 할 때는 대부분 유익비에 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 이성룡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리얼하게 말도 한 번씩 버벅거리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경매 초보자분들이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들이 싸게 낙찰받겠다고 입찰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황당하죠. 낙찰가를 내가 적어내고 결과를 보니까 한 두세 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20명이 들어오고요. 낙찰가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랑 전혀 다를 것 없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돌아오면서 이게 말이 되나? 유치권 신고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말 됩니다. 요즘은 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유치권에 대한 개념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에 입찰에 참여해서 내가 싸게 낙찰받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한 내용이 유치권이 행사하지 않아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없는데 남들은 혹시나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왔을 때 내가 싸게 낙찰받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내가 인수할 금액이 없다는 걸 대부분 알고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떤 지식이자 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어서는. 자, 일단은 아파트 유치권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유치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에 자, 여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같지 않죠? 그림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원상복구 특약으로 인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결론은 해당 지역 및 동종 물건의 평균 낙찰가에 똑같이 맞춰서 낙찰이 된다. 경락잔금 대출도 이제는 은행도 알아요. 은행은 내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치권 행사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경락잔금 대출도 은행에서 1금융까지도 낙찰가의 80%까지 정상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뭐냐면 이제는 은행도 안다 이거야. 아파트 그래 받아. 유치권 신고하고 있어도 받아. 돈 빌려줄게. 자 이러는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유치권을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자본 수익을 많이 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현재 경매시장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어주고 싶은 경매에 대한 아파트 경매에 대한 현실 감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유치권 신고 자체가 없는 거는 더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통해서 자본 수익을 보겠다. 특수한 권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중에서 유치권이 이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야, 네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럼 아무것도 특수 권리가 아니야, 유치권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채권자들이 공사 대금에 기한 유치권 행사를 할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이럴 땐 대부분 해당 호수를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이 전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공사 대금 중에서 내가 낙찰받은 해당 호수에 대해서 n분의 1로 쪼개서 유치권 금액을 나누어 특정 호수 낙찰자만 그 유치권 변제 금액을 n분의 1로 변제하고 유치권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전체 공사 대금이 전 호수에 대해서 회수가 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도배도 안 돼 있고 막 공사가 올라가다가 지금 차트가 있는데 내가 여기 호수에 살고 있어요. 이 호수가
예를 들어서 1201호라고 해볼게요. 자, 1201호에서 이 소유자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 물건에 와서 이 내부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공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이 1202호의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공사 대금을 안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수단 중에 바로 유치권 행사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사업자가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쇠사슬로 꽁꽁꽁꽁 묶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팻말을 붙이고 내가 이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 누가 찾아와서 매수자가 찾아오던 임차인이 찾아오던 그 누가 찾아오던지 내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 아무도 이용 못해 하면서 대항력을 가지고 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유치권이란 말이죠. 자, 그럼 유치권의 개념, 왜 아파트는 대부분 유치권 행사 앞에서 무너질까? 왜 그거를 누구나 다 알게 됐을까? 그리고 왜 이제 싸게 받을 수가 없을까? 한번 볼까요?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들어갔죠. 하나의 요건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됩니다.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사업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도 되고 공사업자의 직원이 와서 점유 보조자로 간접 점유를 하고 있어도 돼요. 단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점유를.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서 아파트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점유요. 아파트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나와 이놈들아 내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니까 너네 다 나와 해놓고 문 잠그고 자 이제 유치권 행사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그때 유치권 신고서 집어넣고 점유는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게 대부분 현실입니다. 아파트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든 대부분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고 공사업자는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 점유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대부분. 현장 조사 가보면 공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유치권이 벌써 성립하기 힘들죠. 이게 90%입니다. 자, 그리고 결련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단순히 다른 데서 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서 이 아파트 네 거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을 거야. 이거 안 돼요. 반드시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한 채권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결련성입니다. 이 결련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을 때가 됐어야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죠. 자,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부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업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대금 받으려고. 그럼 경매 넘어갔을 때 그 유치권 행사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 게 무서워서 은행은 당연히 방어의 수단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을 요구하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돈 빌려주기 전부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유치권 행사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유치권 행사하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부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거 두 가지에서 무너집니다. 2번과 6번이요.